니까요. 의미 있는 선물이 필요할 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최근 들어 한글 파괴의 주범인 잘못된 우리말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훗날 우리 한글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서유기 리포터와 함께 무심코 잘못 사용하고 있는 한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바보야? 바보냐고. 서유기 리포터 바보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감정 우리말 없어 테스트. 보이세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나쁘꾸러운 외계어는 이제 그만. 지난 시간 서유기 리포터가 선보인 잘못된 언어의 다양한 흔적들. 그 한 인터넷 회사에서 네. 조사를 했습니다. 네. 설문 조사를 했는데 평소에 맞춤법을 틀리게 쓰는 이성에겐 나는 호감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상당수의 남녀분들이. 아, 오늘 정말 이 시간이요. 네.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지우고 네.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바른 말, 정확한 표현은 우리말 사랑의 시작인데요. 제대로 가르칠 게 너무 많아서 특집이 돼버린 어쩌다 보니 한글 특집 2탄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서유기 리포터가 네. 여자친구가 있던가요? 네.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안 되죠. 결혼을 다시 한번 또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지금 화면을 보고 있을 네. 아까 인생의 반려자 네, 인생의 반려자. 분께 영상 편지를 지금부터 써보는 겁니다. 근데 영상 편지를 쓰는데 네. 만약에 틀린 표현이 나오면 네. 그걸 수정해서 편집본을 따로 한번 또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옳은 말을 쓴 영상 편지를 인생의 반려자께 전해드리는 걸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야, 오빠야 안녕.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삐까뻔쩍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일단 무대포로 결혼했지만은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로 오빠가 맨날 땡깡 부리고 일하다고 힘들다고 땡깡 부리고 청소 왜 안 했냐고 땡깡 부리고 항상 오빠답지 못하게 해서 참 미안하고 오빠가 정말 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참 많아. 하지만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예,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네. 바로 반려자께서 예. 많이 좀 쑥스럽고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지금 좀, 내 남편은 왜 표현을 저렇게 일본말을 많이 쓸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대신 집에 계신 반려자께 사과를 드립니다. 육이 원래 그런 친구 아닙니다. 예. 원래는 잘하는 친구예요. 예. 제가 틀렸다고요, 지금요? 거의 그 오용된 언어의 보고 특별한 리포터 서유기 리포터. 그렇죠. 모든 오작동을 제가 다 보여드리기. 지금부터. 몸소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법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네. 일단 지우고 시작하죠. 지우고 시작했죠. 바로 그 영상 편지 중에 네. 나왔던 우리가 그 사실은 최근에 노래도 나왔었어요. 그 크레용 팝의 어이란 노래 중에 삐까뻔쩍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 네. 삐까번쩍이라는 말 한번 써보실까요? 삐까뻔쩍. 네네. 제가 또 흡합 동생들하고 또 친하게. 저희가 금미. 네, 그렇습니다. 까 예. 번쩍. 네. 나도 한번 삐까번쩍 잘 살아보자. 바로 여기서 이 삐까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일본어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번쩍번쩍 또는 작은 말인 반짝반짝의 의미인 일본어 삐까삐까라는 말을 네. 같이 반씩 가져와서 삐까번쩍 이렇게 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쓰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즉, 그 노래 가사에도 한번 저는 이제 수정된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은 뭐 단무지 이러지 예. 닭광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심지어 예전 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어르신들이 손님이 오면 자녀에게 이렇게 맥주 좀 가져오라고 예. 시킵니다. 예. 유기야 손님 오셨다. 예. 삐루 좀 오봉에 내오너라. 네. 희아씨 이빠이 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시아씨가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한 말을 일본 사람들이 듣고도 다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왜? 다 일본 말이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무슨 뭐 이빠이라는 말도 썼고. 이빠이.
맥주를 삐루라고도 하기도 했고 또는 뭐 쟁반을 오봉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다마이 이런 표현들 많이 썼습니다. 가다마이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일본의 찌꺼기를 생활 속에서 없애자라는 네. 말이 운동처럼 번지면서 이제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오. 요즘 젊은 층들은 아예 그런 말이 뭔지는 몰라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삐까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안 될 말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결혼을 먼저 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기라성이 왜 네, 안 됩니까? 기라성. 기라성.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네. 성. 이건 이 성은 이제 별성자를 쓴 거고요. 네. 이 기라라는 말은 이제 역시 반짝반짝하는 키라라는 일본어의 차음입니다, 이게 우리 한자로는 이제 역시 우리말을 한문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키라를 음차를 해서 그 한자를 쓴 거고요. 네. 그 말을 쓴 거예요. 반짝이는 별이라는 뜻의 키라성이라는 이게 쓰지 말아야 돼. 일본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식 한자입니다. 이거 쓰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훌륭한 선배. 뭐 대단한 선배, 훌륭한 멋진 선배 선배들의 말, 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또 아까 무대뽀라는 말이 나왔죠. 무대뽀가요? 무대뽀. 이것도 틀린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런 말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일본어고 이제 우리 역사에도 사실 관련돼서 매우 안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그들은 이 조총을 가지고 예. 왜군은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총 없이 사실은 대항했잖아요. 우리 예. 조상들은. 예. 무대포 정신으로. 그게 안 좋죠. 왜군들에게 우리는 구식 무기로, 즉, 칼만 들고, 창만 들고, 활만 들고, 그 총에 맞서서, 이, 대포, 총, 일본어입니다. 이게 일본어. 대포 정도로 쓰면 되겠죠. 대포. 네. 이거 없이, 무대포. 이거 없이, 이렇게 싸웠다. 그냥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 말은 우리가 아예 쓰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무대포. 조심해야 될 말이네요, 네, 정말. 그렇죠. 조심해야 될 말이죠.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군이 썼던 무기가 바로 조총인데요. 변변한 무기 없이 저항했던 우리나라를 비하해서 조총 하나 없이 싸운다라는 의미로 없을 무자를 써서 무대뽀라고 했던 거죠. 역사를 제대로 알면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표현입니다. 삐까번쩍. 사실 이 말은 크레용팝의 노래 가사뿐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노래 제목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역사적 가치관을 가지고도 역시 언어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왕 오늘 이런 시간이 됐으니까 뭐 한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일제시대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일제시대. 네. 실제로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강제로 점령한 시기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네네. 근데 일제시대라고 한다면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즉 조선을 강제로 이렇게 침탈하고 국권을 가져간, 침탈한 것을 인정을 하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시대라는 말은 좀 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일 합방, 한일 합방. 이런 표현들도 물론 뭐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 견해로서는 한일 합방 또는 한일 병합 이런 표현들보다는 그게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민족은 사실 강제로 빼앗긴 겁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물론 역사적 가치관을 담아서 우리 입장에서 그 경술련이니까 경술국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표현을 차라리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일 합방은 마치 우리가 긍정적으로 네네. 원해서 한 것처럼 또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차원에서도 역시 그런 표현들은 좀 우리가 가치관을 담아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자주 쓰고 있는 속담이나 관용구에도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무심코 썼던 잘못된 우리말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은 저희가 은연중에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화 속에서도 많이 네. 쓰는. 아우 빼도 못한다. 네. 막다른 골목길에 있구나. 뭐 이럴 때. 네, 오도가도 못한다. 네. 움직이지 못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예, 예.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표현은 동물의 교미와 관련돼서 유래됐던 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속담은 그런 관용구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혀 상상을 못했던 그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이게 그냥 이게 막다른 골목길 했는데 약간 그게 선정적이라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네. 우리가 그 재밌자고 쓰는 속담들 중에서 네. 역시 우리가 피해야 될 속담들이 있습니다. 가령 뭘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자막으로 네. 눈뜬 장님이 된 서유기 이렇게
쓰거나 네, 꿀먹은 벙어리가 된 서유기 이런 네. 식의 표현들이 지금 너무나 버젓이 방송에 자막으로 나오는 경우들을 요즘도 최근까지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속담들도 네. 이제 그런 게 있었지라는 걸로 그냥 잊어버리고 네. 묻어두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의미를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칭찬하려고 네.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서 띄우려고 쓴 말이 네. 오히려 그를 비하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네. 자 이번에 예를 들어 서유기 리포터가 예.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자, 예. 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예. 바로 이 일의 장본인 서유기라는 표현을 방송에 탁 나옵니다. 장본인 서유기. 잘못된 거죠. 장본인이란 말은 어떤 일을 했을 때의 그 당사자이긴 한데 네. 안 좋은 일에만 쓰는 겁니다. 즉 범죄나 가해자. 아니면 이 결과로 인해서 많은 그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나쁜 일의 주동자를 가리킬 때 장본인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네. 부모님들은 영어 공부에는 심혈을 기울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제2외국어 공부에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말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못 쓰고 사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뭐 다른 것을 이렇게 찾을 때 우리말 사전이나 또는 우리말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 관련해서 한두 개씩 좀 찾아보면서 네. 하루에 하나라도 네. 내가 익히고 자녀에게 말해주고 네. 그러면 서로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우리말 공부는 사실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네, 그런 재미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 특히 유래를 알고 쓰는 우리말 뭐 이런 코너들을 한번 만들면 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틀린 맞춤법도 문제지만 잘못된 일본식 표현, 이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식 표현이 아직까지도 자주 쓰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용구나 속담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후손에게 물려줄 대표적인 우리의 유산은 바로 한글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한글 사랑이겠죠?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